화이팅 화이팅. EX교장 1인칭 교육 시점입니다. 구독과 알람을 클릭해 주시면 주기적으로 동영상 업데이트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직장이나 모임 등 사회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실제적인 문제이면서도 딱히 알려주지도 않는 에티켓을 정리해서 공유해보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온 사례들은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실제로 지적받았던 것들과 교육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회식 자리에서의 예절, 직장 예절 이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식 자리에서의 자리 배치부터 보겠습니다. 잘 가르쳐주지 않는 테마입니다. 자리 배치는 먼저 상석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입문에서 멀고 벽에 등지는 곳이 상석입니다. 만약에 창문이 있다면 창문 쪽 자리가 상석입니다. 즉 자기가 서열이 낮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냥 문에 가깝고 창문에서 먼 곳이 본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술을 건널 때 팁은 본인이 술을 건네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냥 친구한테 술 따르듯이 술을 따르는 것은 술자리 예절에서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오른손으로 병을 잡고 왼손으로 술병을 받친 상태로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의할 것은 오른손으로 병을 잡을 때 술의 상표를 가리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술을 건넬 때 살짝 일어나서 상체를 기울인 상태로 술을 따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술잔에 술을 채울 때는 술잔에 70에서 80% 채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술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술을 받을 때는 그냥 자연스레 두 손으로 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술을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술잔의 상표를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예의입니다. 그리고 술을 받은 후 바로 술을 먹는 상황이라면 그냥 들고 있다가 마시면 됩니다. 그러나 술을 받은 상태로 다른 상황이 생겨 바로 마시지 않는 경우는 받고 나서 바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술잔에 입을 살짝 대고 내려놓는다면 가장 이상적인 예의입니다. 그리고 받을 때 가벼운 인사와 목례를 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일단 술을 마실 때는 특히 주의할 것은 술은 윗사람이 마신다면 이후에 마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한 기본이지만 고개를 돌리고 한 손으로 술잔을 가리고 마셔야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마시는 게 예의입니다. 요즘에는 상대방에게 억지로 술을 강요하지 않는 술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윗사람의 경우 아랫사람에게 술을 마실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아랫사람이 술을 못할 경우에는 술을 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아랫사람의 경우 윗사람이 주는 첫 잔은 받는 것이 예의상 좋습니다. 이것을 순배라고 하는데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잔은 채워서 예의를 차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건배를 권할 때는 건배 후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잔의 입술을 살짝 대어 윗사람이 잔을 비우고 술잔을 내려놓은 후 자신의 잔을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윗사람이 찾아와 술을 권할 때 술이 있다면 마시고 상대방에게 따라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근데 만약 윗사람이 찾아와 술병만 들고 오셔서 따라주신다면 본인 술잔으로 술을 마신 후 휴지로 술잔에 입술이 닿는 부분을 닦고 술잔을 건넨 후 술을 따라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또 술자석에 대비해서 건배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 건배사에 대한 스트레스 받는 신입사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통계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배사라는 개념이 신입사원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건배사를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멋있게 건배사를 외쳐야 하는 순간에 멋있게 외치고 센스 넘치는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 대리운전 번호나 택시 어플을 미리 익혀두는 것도
것도 요령입니다. 아무래도 윗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서 챙겨야 하는 상황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미리 알아둔 대리운전 번호나 택시 어플을 이용하여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술을 절대로 취하지 않기, 최대한 안 취하도록 노력하기. 안 취하도록. 참 모순적인 경우지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바로 술자리에서 중간만 가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취하지 않고 기본적인 예절만 지킨다면 최소한 이미지 면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당류가 높은 음식, 예를 들면 초콜릿이나 초코 우유를 섭취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에는 물을 꼭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회식 없는 직장이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대비하면 좋을 듯합니다. 만약에 회식을 주관하는 사람이라면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없다면 일반적인 경우 회식 장소부터 구해합니다. 예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취향, 위치, 가격, 인원수, 음식, 맛 등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더욱더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회식 장소를 섭외할 때 필요한 점검사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회식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회식 장소를 예약하기 전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사항이 회식에 참여하는 인원수 파악입니다. 인원수에 따라 적합한 규모의 회식 장소를 섭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식 중간에 참여하는 인원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난감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식 장소나 분위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회식 자리도 있겠지만 팀원들 간의 회식, 동료들과의 술자리 등 어떤 술자리냐에 따라 분위기와 화제거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중요한 자리라면 너무 시끄러운 것은 피해야 하고 업무적인 회포를 풀거나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는 조금은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좋습니다. 또한 회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따라 장소 선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회식 장소의 분위기를 사전에 파악합니다. 취향을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음식 취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날 것의 회 종류를 못 먹는 사람이 있거나 음식 알러지가 있는 예민한 사람이 있다면 난감하고 죄송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보다 먼저 입사한 친한 상사나 동료에게 메뉴 선정 시 피해야 할 음식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직장에 높으신 분이나 거래처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는 그분들이 선호하는 음식과 장소를 고려하여 예약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알러지가 있는 분은 알러지 약을 미리 먹고 회식에 참석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보고 후에 예약을 진행해야 되는데 인원수 파악, 회식 장소, 분위기, 음식 취향 등의 파악이 끝나면 해당 음식점에 전화를 해서 예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끝난 후에 회식 장소 섭외를 지시하신 직장 상사에게 보고하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퇴근 후 이동하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예약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한테 공지하는 단계인데 음식점 예약까지 끝났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회식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음식점 이름, 위치, 메뉴, 시간 등을 공지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술자석에서 피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술자리에서의 취중 실수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안 좋은 인식으로 오랜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 상사나 동료, 특정 인물에 대해 험담하거나 회사에 관련된 비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 종교 이야기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가급적 깊이 있는 대화는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술자리 예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을 잘하는 것은 기본의 기본입니다. 과거보다 조직 분위기가 많이 수평적인 분위기가 됐다고는 하지만 평판과 이미지는
꼭 회사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무시하기 힘든 부분일 듯 싶습니다. 주사가 있다면 다들 깊이 1순위입니다. 다음은 복장 예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직장에서의 복장이 집에서 입는 복장처럼 자유분방한 경우를 보는데, 전에 제가 모셨던 고승혜 교장선생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직장은 가정이나 길거리에서 보는 편한 복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봉급을 받고 남을 위해서 부여받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인 만큼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자기 편하자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직장 생활을 그만두어야 하지 않냐 하는 지론이셨습니다. 굳이 복장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이 좀 열악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여 교장선생님의 말씀이라 제가 낯이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교장선생님 잘 계시죠? 어쨌든 단정한 복장이냐 아니냐는 본인의 시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료나 상급자, 상사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바람직할 듯합니다. 오늘은 회식 자리에서의 예절, 직장 예절에 대해서 공유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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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다른 유익한 내용도 있으므로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